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미얀마 지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오늘 사망자 수가 69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미얀마 강진 상황에 대해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실시간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진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낮 12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규모 7.7에 이르는 강진이 미얀마 중부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을 덮쳤는데요.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참사에 미얀마 군정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진 상황을 전하면서 미얀마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에 손길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 상황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각국의 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더욱 유용한 보도가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미얀마 지진에 대한 각국의 지원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복구 작업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얀마 군정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러시아는 구조대와 의료진을 태운 항공기를 미얀마로 급파했는데요. 중국도 미얀마의 위로를 표하고 응급구조팀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응급구조팀 일진을 미얀마에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생명탐지 장치와 지진경보 시스템, 구조장비 등 긴급구조물자 112세트를 가지고 강진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 구조활동을 펼칩니다. 세계식량기구도 2만 4천 명에 달하는 생존자와 접촉해 지원 중인데요. 이 밖에 태국, 일본, 방글라데시, 부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네피도의 수색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인도, 러시아, 라오스, 네팔,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팀이 만달레이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앞서 200만 달러, 약 29억 원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미얀마 안팎에서는 세계 1위 원조국 미국의 대응이 느려지고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후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여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인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북과 경남 그리고 울산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을 통해 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1헥타르에 4.1m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임도 밀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산불의 방화성과 진화 도로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의 관리 및 경영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해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인터뷰를 담아 각각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 등을 알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산불 진화와 관련한 임도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 인도가 많은 주요국에서는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 해당 사례를 제시하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국가의 임도 밀도와 효과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논란이 된 임도는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는 숲속길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임도망을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로 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최소한의 환경 훼손으로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림 면적 402만 헥타르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임도 밀도가 50.5m/헥타르로 우리나라의 4.1m/헥타르에 비해 12.3배에 달하는 인도망을 갖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2023년 기준 산불 발생 119건의 피해 면적은 21헥타르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도를 산림 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해 설치해 왔는데요. 특히 방화용 인도는 진입 상황, 최근 산불 발생 빈도 및 규모 등을 참고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데요. 그중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 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헌혈 건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헌혈 참여자 숫자가 지난해 기준 헌혈에 참여한 인원수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간단히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차례 이상 헌혈에 참여한 인원수는 126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32만 7천여 명, 2023년 130만여 명에 이어서 2년 연속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이 2014년 1.8회에서 2020년 2회, 지난해 2.26회로 증가하며 국내 총 헌혈 건수도 2021년 이후 3년째 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1인당 평균 헌혈 건수는 늘어났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헌혈 참여 인원이 2년 연속 감소한 소식을 전했는데 참여 인원의 연령별 자료도 더해졌다면 사회 변화에 대한 양상도 파악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연도별 연령별 헌혈 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인데요. 최근 3년간 헌혈 건수를 보면 2022년 약 264만 건, 2023년 약 277만 건, 2024년 285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반면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을 보면 2022년 3.41%, 2023년 3.35%, 2024년 3.27%로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헌혈 건수 중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16살에서 19살은 19.3%, 40대 16.9%, 30대 15.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과 견주면 30대 이상은 건수와 비중이 모두 늘었으나 10에서 20대의 헌혈 건수는 크게 줄었는데요. 특히 16살에서 19살 헌혈 건수는 107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10에서 2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헌혈을 포함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